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광고2 내신 전력 설명회, 생명과학 내신 전력 설명회가 되겠는데, 저에 대한 소개는 저는 시너지과학원 부원장이었고, 지금 현재는 YG과학학원의 원장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감독 기준으로 생명과학 최다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단과 기준으로 최다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생명과학으로는 200명 정도의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감독부에서는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의 수업 포인트를 총 3가지로 조금 축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쾌한 면학 분위기가 저의 첫 번째 포인트거든요. 유쾌한 면학 분위기는 사실 저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는 조금 못하는 첫 번째 포인트까지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2학년 학생들이 사실 이과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요. 진짜 제가 강사 그동안 이 동네에서 8년간 하면서 제 앞에서 운 여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생명과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나 공부 안 했다, 선택 안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수업을 오는 만큼은 굳이 생명과가 또 가야 되네, 지겨워, 힘들어 보다는 오늘 가서 그냥 재밌게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다 와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저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저희 유쾌한 면학 분위기가 저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넘치는 높은 퀄리티의 자료량인데, 제가 매 고사마다 잡고 있는 자료량은 7권입니다. 매 고사마다 7권 정도의 분량을 풀린다. 이게 저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이제 4주차까지는 제가 직접 제작하는 RNA라고 하는 주간지가 숙제장으로 나갈 겁니다. 거기는 100에서 120문항 정도의 문제가 매주마다 제공이 될 거고요. 저 밑에 있는 조교진이 총 8명이거든요. 그 8명이 시중 교재를 다 걷어서 최대한 탐독을 해서 퀄리티 없는 문제들 싹 다 빼고 퀄리티 있는 문항들만 쫙 발췌를 해서 100문항에서 120문항 정도로 정리를 해서 착착착착 매주마다 스텝 1, 2, 3 난이도별로 정리를 해서 제공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4주차 또는 5주차쯤에 YGN제라고 하는 문제풀이집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시중교재 4권, 자이스토리, 그리고 올해 수특 2권을 필두로 다른 책 2권을 더 포함시켜서 총 4권 정도의 분량이 YGN제라고 하는 스프링 교재로 또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도합 7권 정도의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래서 넘치는 높은 퀄리티의 자료량이고, 세 번째는 직관적 문제풀이인데, 이제 광문고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EBS 수특 또는 수완, 그리고 고3 기출문제에 대한 변형,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나 EBS 수특 수완에 대한 선지 변형을 매우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고3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는 거를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적 문제풀이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수능적 문제풀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그 수능적 문제풀이를 할 때 사실 강사님과 할 수 있는 이 화려한 문제풀이를 하시는 강사님들께서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나 봐도 제 풀이에 대해서 납득이 가능할 만한 풀이, 이게 저의 모토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직관적 문제풀이를 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세 번째 수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저냐라고 해보면,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도 광문고 기준으로 사실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들 중에 8명이 딱 제 수업을 들었거든요. 심지어 재작년에는 10명이면 10명 다 제 수업을 들었어요. 전교 1등부터 전교 10등까지 쫙 배열하면 제 수업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상위권을 조금 많이 담당하고 있는 강사 중에 하나고, 그 최상위권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라고 해보면, 제가 EBS 변형 문항을 내신 대비 시험 모의고사를 제출하거든요. 이제 출제를 하거든요. 거기 이제 저 강좌계획서 보시면 내신 6주차, 7주차, 8주차, 내신 5주차, 6주차, 7주차, 이때 내신 대비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때 내신 대비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1번부터 35번까지 싹 다 문제를 다 만들거든요. 매해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은 EBS 수특 수완, 자이스토리, 그리고 시중 교재 중에서 시중 교재, 그리고 이 동네 학교 기출들을 싹 다 탐독을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유의미한 변형들을 거쳐서 제가 학생들에게 매주마다 35문항 정도를 매주마다 제공을 해서 그거에 대한 해설을 매주마다 진행을 합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성격으로요. 이때 저는
내신 대비를 위해서 정확하게 기억, 니은, 디귿 있는 대로 옳은 대로 다 골라라. 이게 저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답 없음이 정답인 것도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싹 다 틀렸으면 답 없음이 정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35문항 중에서 평균은 거의 15점에서 12.4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애초에 맞히려고 준 문항은 솔직히 아니긴 해요. 그래서 너네들 이 학교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어 나오면 어려울 거니까, 즉 1번부터 35번까지 어려운 문항 투성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이 낼 수 있는 지역적 개념, 낚시성 선지를 사전에 정리한다. 이게 내신 대비 모의고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 모의고사는 점수를 받자마자 어머니들 계속 한숨을 쉬어요. 너는 왜? 여태가 뭐 했는데 점수가 이거야 이 꼴이야? 그런데 당연히 점수가 낮으라고 만든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 낼 수 있는 킬러 문항 또는 1등급 가르기용 문제를 제가 35문항을 모아서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정확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매해 내신 경향에 맞는 그런 문항을 직접 제작한다. 이게 저의 모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문고 세명반의 출제기호 양성을 제가 세 가지로 컨셉을 좀 잡아봤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수특수한 선지변형입니다. 이거 작년 수특 문제 3점짜리 수능 테스트에 그대로 있던 문항이거든요. 거기에 기억, 니은, 디귿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 그리고 개념형 문항은 솔직히 너무나도 쉽습니다. 광문고는 그나마 다행히도 지역적 개념 또는 낚시성 선지에 대해서 집착해서 시험 문항을 내는 편은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고요. 근데 간혹마다 나올 때가 있어서 그것까지 저희가 대비를 시켜드리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1등급 킬러 문항은 주로 고3 기출 문항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변형 절차 안 하고요. 그래서 자기소리랑 그 연도 수특수한 또는 전년도 수특수한을 조금 잘 풀어야 되는구나. 이게 광문고 생명과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저는 킬러 문항의 풀이에 쉬운 접근, 누구나 이 풀이를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의 목표. 그 다음에 수능 출제 격양 당연히 반영하고 기출까지 당연히 반영해서 깔끔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학생들이 이제 필기를 하는데 매몰이 돼 있다 보면, 물론 복습을 하기 위해서 필기를 하는 거겠지만 이렇게 필기에 매몰되다 보면 제 수업을 못 따라오거든요. 저는 매주마다 학생들이 조금 이제 짜증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번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하면 안 까먹어요, 잘. 그래서 저는 거의 수업 사이클이 계속 돌아거든요. 자, 누가 이거 탑 뭐야? 누가 이거 탑 뭐야? 이거를 한 사이클을 거의 3번을 돕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거의 3번의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랑 소통하면서 가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 그래서 매주마다 수업 필기본을 제가 제공을 해주고, 얘들아 수업 필기본 내가 제공해 줄 테니까 나랑 같이 호흡하면서 따라와. 이게 저의 수업의 모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수업 필기본을 매주마다 제가 손필기로 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의 이제 킥이라고 불리는 관리 시스템인데, 첫 번째는 1대3 밀착 클리닉, 1대3 부스트 클래스라고 불리는 클리닉 시스템입니다. 물론 저희 YG과학학원이 자랑하고 있는 클리닉 시스템은 다 부스트 클래스라는 이름을 붙일 텐데, 왜 부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화시킨 것이냐? 그 이유는 사실 가장 안타까운 이 클리닉 경험담 또는 이제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클리닉을 갔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다가 왔다더라. 질문도 못하고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고 어머니들도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시간대를 다 쪼개서 조교 1, 학생 3으로 해서 밀착 클리닉 형태로 진행을 해서 그 아이가 실질적으로 진짜 질문을 다 하고 온전히 올 수 있게끔. 그리고 마지막 저희 YS 과학학원이 여기까지 있기까지 가장 메리트의 역할을 했던 거, 그리고 가장 학생들한테 열렬한 지지를 얻었던 게 바로 뭐였냐면 새벽 클리닉이거든요. 저는 아이가 그냥 숙제를 안 했으면, 제가 정말 안타깝게도 학생들에게는 정말 안타깝지만 본가가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제 못하면 그날 새벽 4시가 되든 5시가 되든, 아니면 여기서 바로 학교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 시키고 보낼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될 때까지, 이해를 못하면 될 때까지가 저의 모토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많이 괴롭겠지만 그만큼 성적은 제대로 내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뭐 믿고 맡겨주신다면 제가 알아서 잘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학생이 벌써 학을 떼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건 제가 어차피 10시가 넘으면 학원은 공식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공교롭게도 바로 옆에 스터디 카페가 있거든요. 제 자비로 스터디 카페를 빌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 시키고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한 4주차, 3주차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새벽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숙제를 안 하는 친구들은 강제성을 띠겠지만 숙제를 하는 친구들은 정말 자진납세거든요. 선생님, 저 조금만 더 꼼꼼하게 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알아서 신청해서 알아서 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새벽 3, 4시가 저도 인간이니까 피곤하거든요. 근데 학생이 한 명이 남아서 할 때까지 저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끝까지 책임지는 클리닉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주간 리포트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매주마다 성적 리포트가 이미 저의 수업을 들어보시는 학생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매주마다 주간 리포트가 어머니 폰으로 발송이 될 겁니다. 성적, 주간 테스트 성적, 석차, 평균 다 나갈 거고요. 숙제를 했으면 어느 정도 했는지 100% 중에서 얼마 정도를 했는지 그리고 저희 조교진이 제 제자들이거든요. 다 제 제자들에다가 이제 연차가 많은 애는 거의 5년차 조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딱 견적이 나와요. 딱 봐도 얘가 숙제를 성심성의껏 했구나 아니면 숙제를 찍었구나 베꼈구나 그런 특이사항까지 다 반영해서 리포트를 해서 제출해서 어머니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리포트를 받았다고 하셔더라도 학생들을 너무 매몰차게 몰아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학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거니까 분명 그렇게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은 제가 알아서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알아서 잘 교정 올 거니까 어머님들은 너무 매몰차게 몰지 말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독려해 주시면 그리고 괴롭힘을 담당하는 거 악역은 제가 자처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끔 끝까지 이 레이스를 잘 끝낼 수 있게끔 어머니들은 도움 역할을 같이 러닝메이트의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채찍질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진학생을 위한 SOS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제 수업을 들으셨던 학생의 학부모님들도 못 들어봤던 프로그램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한테 직접 배웠던 명예여고 제자애가 올해 이제 수능 생명과학을 1등을 맡고 이제 올해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 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올케어를 하겠다라는 것이 SOS 프로그램이거든요. 딱 봐도 구제 프로그램이죠. 구제 프로그램. 부진 학생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인 겁니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끔마다 이제 조금 따라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업적 예습, 즉 얘들아 이번 주 수업 경세 수업에 이 부분이 좀 어려울 텐데 나랑 같이 기초 작업을 하고 좀 들어가자 라고 하는 예습 그리고 이번 주에 이런 게 좀 어려웠지 이거를 나랑 같이 다른 문제를 통해서 좀 적용을 하면서 알아보자 복습해보자 이 스킬들을 적용하면서 알아보자 라고 하는 복습 프로그램을 저희 수업 외에 따로 저희 조교쌤께서 직접 수업을 해주실 겁니다. 그 수업 프로그램을 제가 다 관리 감독하에 다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거를 그대로 저희 선생님께서 잘 진행을 해주실 거고 지금 이 제자쌤은 현재 수요일반 클리닉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제 수업을 듣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잘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의 관리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아이고 어메 어디로 끝내버렸네? 이게 저의 이제 작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제 수강생들의 입시 결과인데 사실 이 입시 결과가 중요치 않겠죠. 자녀분들이 여기에 입학하는 그날까지 제가 잘 서포트해서 생명과학만큼은 경훈쌤 어차피 원래 유명한데 유명값 한다더라 라고 하는 그 의견을 제가 관수하고 관철할 때까지 잘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유경훈이었고요. 심화반과 관련돼서 조금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심화반에 대한 설명만 잠깐만 드리고 저는 신속하게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반은 첫 번째 저의 겨울방학 수강자 그리고 1학년 통합과학 1등급 성적표가 있는 학생 그리고 세 번째 1학년 평균 내신 등급이 2등급 이내인 학생 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심화반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으시고요. 성적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신다면 제가 자동적으로 반영해 놓거나 아니면 카운터 실장님이나 부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이거에 관해서 뭐 심화반 애들은 거의 뭐 금이야 오기야 막 애들 막 올게닉 푸드 먹여가면서 기른다 이게 아니라 사실 방식을 달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차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기본관과 심화반이 주차와 개념은 동일하게 가되 다만 대표 문제 풀이가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숙제량이 좀 더 많고요. 숙제 난이도가 조금 높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빡센 케어가 들어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빼놓고는 기존반과 개념반이 기존반과 심화반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화반이든 개념반이든 어찌됐건 저의 목표는 내신 1등급입니다. 그래서 다만 방식을 달리한다. 왜냐면 이게 사실 심화반 그러니까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다소 아쉬운 친구들이 같이 섞여버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애는 이미 벌써 대표 예제를 다 풀고 이런 저의 습득을 다 원활하게 너무 쪽쪽 빨아들이고 있는데 못 따라가는 친구는 딱 봐도 이 아른아른 거리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평균을 맞추기 진짜 힘들어요. 특히나 생명과학은 더욱더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격리를 해버려서 얘는 얘대로 진행을 해서 얘는 얘대로 진행을 해서 각자 만족을 하는 수업 서비스를 제공하자 차원에서 맞는 거니까 마치 심화반 애들은 좀 더 내가 케어를 해서 얘네들은 반드시 1등을 마치고 얘네들은 뒷전이고 이게 전혀 아니다. 어머니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건 저의 공통적인 목표는 1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반에 안 들어가셔도 기존 반에 가셔도 충분히 올케어를 받을 수 있다. 요거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생명만하시는 이병훈이었고요. 이어서 훌륭한 강사님들의 설명회가 이어질 예정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 담당하고 있는 이형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면요. 저는 일단 포항공과대학교 수석 졸업했고요. 기계공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물리 가르치고 있고 지금 대치메이드 본전을 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좀 특이한데 지금 미래인재에서 컨설팅 일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학생도 종합전형 관심 있는 부분이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데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공짜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부산 사람이어서 부산에서 학교 다닐 때 물리 경시대회 받아가지고 이제 개념이 중요하다 하는데 잘 안 와닿잖아요 물리가. 그래서 제가 그냥 개념 설명을 해주려고 들고 왔어요 내용. 우리 F나 MA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뉴턴 제1법칙에서 그 F나 MA에서 그 F가 힘이거든요. 근데 힘이 잘 안 보이긴 한데 물체의 운동 또는 모양의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면 제 전공이 기계공학이거든요. 근데 기계공학에서 제일 주요하게 다루는 학문이 역학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러니까 기계공학의 4대 역학이 있는데 동력학, 재료역학, 그리고 열역학, 유체역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동력학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1학기 중간고사 파트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들고 왔고요. 근데 저는 학생들이 좀 그 물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큰 그림에서 이해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뭐 자랑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물리 극상위권이었음에도 대학 가서 제가 알고 있던 고등학교 개념이 잘못됐다고 엄청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문제를 풀면 훨씬 좀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여기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이다라고 했으면 사실 이건 이제 재료역학에서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물체를 압축하면 그 페트병 같은 거 팽창하죠. 그리고 당기면 고무줄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다리 같은데 무거운 차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부핌이 일어나고 그리고 빨리 이렇게 짜면 비틀리고 그런 현상도 일어나요. 시험 뭐 찢는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리는 저 동력학 전체를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양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는 아예 다루질 않거든. 그러한 물체를 우리가 강체라고 해요. 근데 그럼 강체에서 끝이냐 하면은 그게 아닌 게 힘이 사실 3요소가 있어요. 힘은 그 크기랑 방향이랑 작용점이 있는데 이게 여기 있는 학생 알겠지만 중학교 때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작용점에다 이렇게 끌어놨냐 하면 우리가 의자에다가 힘을 여기 작용점을 세 가지를 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와 방향의 힘을 이렇게 작용한다고 할 때 여기 작용할 때랑 여기 작용할 때 여기 작용할 때 다 회전하는 정도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작용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회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또 좋게도 고등학교 물리학 1에서는 회전에 대해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용점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체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벌써 소곱법으로 하면 모양도 안 변하고 그 다음에 점으로 보면 되니까 엄청 쉬워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크기랑 방향만 보면 되는데 방향도 또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줄이냐? 지금 이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방향이랑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평행하지 않은 경우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물리학 1에서 마주하는 그 문제들은 힘이랑 방향이 일치하거나 그 반대 방향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치하는, 즉 좌우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거나 그 경우밖에 안 돼요. 2차원이나 3차원은 각각 평면이랑 공간에서의 운동을 다루는데 그건 이제 대학교 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차원에서의 운동만 다루면 되는데 그마저도 학생들이 헷갈려요. 왜냐면 좌표축을 못 잡아서. 근데 이 방향도 그러면은 1차원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방법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예요. 그러면 우리는 동력학 중에서도 엄청 일부만 배우고 그럼 그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1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역학 문제 풀 수 있는지를 그냥 설명해주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개념 강의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물리학 전체 단원인데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대단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중단원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나가는 진도는 역학과 에너지 파트이고요. 이제 힘과 운동, 운동량과 충격량, 역학적 에너지 보충. 제가 방금 말했던 동력학 파트가 중간고사로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연력학, 시간과 공간 이게 나오는데 연력학은 사실 학생들이 생소해서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럼 연력학이 뭐지? 하면은 우리가 사실 증기기관을 생각을 하면은 곧바로 그 연력학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냐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연력학 설명할 때 학생들한테 그 역사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내신에 필요 없는 범위를 설명하진 않아요. 오버된 범위를 설명하지 않고요. 시간과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중에서도 특수 상대성 이론만 다루는데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의 안 피해요 사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이제 2학기 때 나오니까 일단 생략하고 그래서 제 수업 방식은 조금 특이해요. 우리가 다른 과목도 다 해야 되잖아요.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성적 올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방법인데 저는 과학 중점학교 나와서 보라색이 먼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완자 같은 개념서로 제가 설명을 해주면 그걸 듣고 그 개념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요.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개념을 계속 보면서 문제를 풀어라 이건 아닌데 내가 문제 풀다가 생각 안 나면 앞에 넘어가서 봐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역학 문제는 개념 봐도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에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할 때 그걸 암기한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제 수업 특징이 있는데 동력학은 해동한 지 너무 오래된 학문이어서 사실 문제 풀이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방법이
저 말고 저보다 훨씬 똑똑한 물리학자들이 이미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방금 적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만 우리 물리학 원에서 배우기로 했으니까 그 경우에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스텝 바이 스텝 문제풀이법을 알려줄 겁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할지조차 몰라서 틀리는 문제가 몇 학에서 많은데 그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과제는 뭐 완전 그제 사용하니까 거기 있는 문제도 풀겠지만 제가 따로 또 기출 문제랑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 문제 이런 것들 따로 챙겨볼 예정이고 한 주에 70문제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불법 노트를 만들었는데 거창한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제가 구성을 했냐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은 정답률이 아주 낮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문항들이 오답 선지도 볼 수 있고 정답 선지도 볼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헷갈려 하는지를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들을 기본 노트로 정리를 해서 줄 건데 대신 이거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그러한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개념 설명 얘기를 했었는데 개념 설명은 8주 중에 4주 만에 끝내고요. 나머지 한 2, 3주 차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어려운 문제풀이 위주로 나가요. 특히 이제 기출 문제 많이 나왔던 위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풀이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 변형해가지고 충분히 나올 법한 문제들 정리해서 마지막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간지는 처음 개념 설명할 때 4주 동안 주간지는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수능이나 모의고사, 그리고 학교 기출 문제들 위주로 나갈 거고 그러고 이제 문제풀이 주에는 그런 거 플러스 좀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 이제 제공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전 시간에 뭘 배웠는지 까먹고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1일 평가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 강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테스트 볼 거고 수업 직전에 그리고 이제 데일리 피드백 학생들이 수업 듣고 그냥 오면은 학부모님들은 궁금하잖아요. 얘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숙제 잘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제가 간단하게 피드백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게 다른 선생님들이랑 다른 게 클리닉은 제가 직접 하고요. 그리고 생기판 컨설팅은 좀 얘기했으니까 너무 들어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문고 화학을 담당하게 된 강사 김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광문고 통합과학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과목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래 살짝 명단을 좀 봤거든요. 네,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아는 학생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긴장이 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쓰지 한 줄만 봤으면은 네, 저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은비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화학을 2번 들어오다 보면은 같은 내용을 2번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은비 선생님 대표해서 대신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은비 쌤이 꼭 당부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은비 쌤이 이제 저한테 말하기를 꼭 이 말은 전해달라. 은비 쌤이 저 덜렁대는 저보다는 훨씬 꼼꼼하다고 꼭 한마디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덜렁대지 않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관심이 제일 많으신 거는 출제 경향일 것 같아서 출제 경향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문고의 전반적인 출제 경향은 크게 이제 화학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고사별로 한 단원씩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문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실 이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단원별로 편차가 조금 심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1단원하고 4단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2단원, 4, 3단원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시험별 난이도 편차가 조금 존재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특강 이전 문제라든지 혹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 완전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 난이도 중 정도 되는 친구들은 가져와서 출제를 합니다. 대신 이제 출제될 때는 타 학교는 어느 정도 변형을 해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광문고 같은 경우는 자료는 그대로 가져와요.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되 보기만 변형되는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타겟해서 이제 좀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광문 같은 경우는 어떤 좀 특징이 있냐? 이 출판사 자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가지고 있어요. 예, 출판사 자체 문제가 있는데 이 출판사 자체 문제의 특징이 이 지역적인 개념을 되게 꽃 형태의 보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광문은 매년 여기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매년 세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 이 문제를 하고 있는 저랑 은비쌤은 이제 미리 학생들에게 미리 풀려면서 대비를 시켜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3별 특징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자면은 먼저 1학기 중간고사인데요. 아무래도 제일 좀 가까운 시험이다 보니까 좀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1학기 중간고사는 1단원 전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단원 특징 자체가 저희 학생이 여기 있는데 아마 공부해서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에요. 여기가. 왜 어렵냐? 암기성 파트가 거의 없고요. 싹 다 계산입니다. 싹 다 계산 문양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처음 과학했는데 나 통합과학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이게 뭐야? 다 계산이네? 하는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어려운 시험이 맞다. 물론 개념 자체도 어렵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체 난이도로 인해서 다른 고사에 비해서 1등한 컷은 조금 낮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2개 정도가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2단원 전범위가 들어가는데 2단원의 특징은 계산형 문제와 그리고 암기성 파트가 진짜 딱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 딱 밸런스가 맞는 단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맞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 1학기 중간고사 때 계산만 주구장창했는데 2단원 계산 조금 들어가고 암기만 좀 하면 되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기도 되게 편한 파트예요. 그래서 편한 파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1등급 컷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이 친구 자체가 암기성 파트가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 특히나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시험이 여기는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은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는 3단원 전범위가 들어가는데 이 화학에서 3단원 특징 자체가 계산이 단 한 문항도 없습니다. 단 한 문항도 없고 싹 다 암기성을 출제되다 보니까 재작년까지 광문의 1등급 컷은 100점이었습니다. 재작년 기준 3단원 2학기 중간고사 100점 17명 나왔어요. 그냥 100점 아니면 무조건 1이 아니고 하나 틀리면 무조건 2등급 내려가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광문 선생님이 하신 게 이게 계속 100점이 10명, 17명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2단원의 내용을 중복해서 내셨어요. 그래서 2단원 내용이 우리 다 학생들 사실 여름방학 쉬고 올라와서 이제 여기를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2단원 내용 사실 어느 정도 까먹었거든요. 그 까먹은 2단원의 내용을 다시 출제하다 보니까 이때는 1등급 컷이 3개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아무래도 올해도 계속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파트를 들어갈 때는 이제 2단원까지 같이 빡세게 이제 대비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4단원의 전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4단원 파트의 특징은 아무래도 1단원하고 연계가 되는 파트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1단원이 안 되면 죄송스럽지만 4단원이 안 돼요. 그래서 1단원이 되어 있어야지 4단원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파트라서 이 계산한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 1단원 공부 제대로 못했었는데 그때 성적이 잘 안 나왔었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은 특히나 어려워하는 게 여기는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문제가 아무리 쉽게 출제가 되어도 항상 시험을 보면은 보통 하나에서 2개 정도가 1등급 컷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별 고사의 특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말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제일 눈앞에 있는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이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별 고사 특징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은 이제 제 수업의 포인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수업의 포인트는 크게 3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개념의 논리적 접근과 세세한 정리를 하나 넣어봤고요. 그 다음 하나는 차원이 다른 문제풀이, 그 다음에 3번째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풀이, 이렇게 3가지를 제 수업의 포인트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수업했던 판서의 일부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실제로 이제 수업에 했던 판서인데 이 광문고에서 출제가 됐었던 보기들이나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좀 그림 세세하게 다 이쁘게 잘 그려가지고 학생들에게 다 판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광문에서 나오는 그 지역성 보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역성 보기들에 대한 것도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해서 보여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수업에 했던 판서를 일부를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최대한 세세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풀인데요. 이게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재작년 수능, 고등학교 3학년 수능 17번 문항을 조금 어렵게 변형시킨 형태의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되게 짧거든요. 이제 뭐 A, EA 뭐 어떤 숫자들 몇 개 써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푼 풀이가 숫자 별로 안 썼어요. 숫자 몇 개 안 쓰고 딱 답을 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잘 풀기 때문에 학생들도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게 제가 할 수 있을 거라서, 그래서 차원이 다른 문제풀이는 이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그런 풀이를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지를 보면 깨끗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막 식을 막 쓰는 게 아니라 숫자 몇 개 띡띡띡띡 쓰면 답이 나오는 친구들이 좀 공부를 잘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런 학생이었고 제가 문제를 그렇게 풀 거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게 제가 최대한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문제풀이 제가 자랑하는 파트 중에 하나 넣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다양한 유형 및 심리형풀인데, 요거는 실제로 이제 광문에 적중을 시켰던 문항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 이제 2023학년도 재작년 광문고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형태의 자료고요. 옆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활동지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때 활동지에서 나왔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기본적인 자료가 되게 비슷하게 많이 출제가 되었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랑을 좀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통 1년에 한 많으면 2번 정도까지는 제가 작두를 한번 탄 적이 있거든요. 작두를 딱 타가지고 이거 나올 것 같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적중된 케이스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관심이 조금 많으신 내용은 또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저희 먼저 1대3 부스트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톡방 운영과 그 다음에 필기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3 부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작년까지 계속 하다 보면서 어떠한 불만들이 조금 있으셨냐면, 클리닉에 대한 학생이 클리닉을 갔는데 얘가 뭐 하고 온 게 없대요. 질문도 못 하고 왔대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받아서 우리 올해부터 이제 학원에서 도입하는 내용이 이제 조교쌤 한 분과 학생 3명이 해가지고 밀착관리 시스템으로 부스트 클래스라는 걸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을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콘서트 티켓팅 프로그램을 하나 구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신을 들어가게 되면은 1주차 딱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에게 링크를 뿌릴 거예요. 이거 링크 나눠줄 테니까 이 시간에 딱 들어와서 너네 신청해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대3으로 진행할 수 있게 부스트 클래스를 준비해놨고요. 아마 자세한 안내는 그때쯤 다시 한번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대1 카톡방 비법필기노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자면은, 여기는 이제 부스트 클래스 때 나가는 활동지입니다. 부스트 클래스 때는 이제 어떤 걸 하냐, 그래서 이제 조교생 한 분과 학생 3명이서 이제 할 텐데, 활동지가 나갑니다. 이제 활동지는 지금 보신 것처럼 2가지가 나가요. 이제 이렇게 2가지가 나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학생별로 성취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나 화학 처음 들어, 완전 처음 들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나 이미 한번 화학 했는데 이거 너무 쉬운데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난이도별로 활동지를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난이도 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OX 문제라든지 빈칸 채우기 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대표유형 문제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풀 거고, 이건 이제 공통적으로 다 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좀 괜찮다, 나 이거 쉽게 풀리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난이도 상짜리 문제를 준비했는데, 물론 난이도 상이라고 쓰긴 했지만 이제 내신에서에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표 예제 문제,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모의고사 문제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이제 부스터 클래스 때 와서 풀고 간다라는 점. 그래서 학생별로 차이는 있을 거라서 이 중에서 뭐 요것만 풀다가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거 둘 다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건 이제 조교생과의 이 클리닉 통해서 아마 조율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아마 문자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거 풀었어요 라고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거는 24시 카톡방인데요. 이 카톡방의 내용을 보여드리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하고 한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위해서 그냥 하나 제가 사진 넣어봤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보이실까요? 9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97명이 들어와서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게 제가 1대1 카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담 가지지 않고 정말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많은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비법 필기노트입니다. 아무래도 이거 제가 매주 나갈 거거든요. 매주 나가는데 강의에 대한 필기노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수에 수업했던 강의를 이제 제가 필기노트로 그 패드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줄 거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쓰다 보니까 좀 덜렁거리다 보니까 글씨체는 조금 그럴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작년에 학생들 나눴을 때 다들 잘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막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강의에 그 뒤에 수업에 강의했던 내용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내용들 들어가냐면 학교별로 얘는 지역적인 내용이지만 나올만해 라는 것들도 제가 여기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대표 짧게 이제 보통 적어놓거든요. 학교별로 이 학교는 얘가 지역적이지만 원래 교육과정에 빠진 내용이지만 이 학교는 이게 나올 거야 라는 내용들도 저희가 다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목적 자체가 주에 매주 하나씩 나가게 될 거고, 그럼 내가 수업을 했는데 이거 기억 안 나네? 이거 다시 봐야지. 그 용도로 나누는 게 여기 있는 비법 필기노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수업을 하고 나서 복습용으로 나가는 필기노트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복습용 필기노트이기도 하지만 전체 전단원 정리 노트라고 보셔도 크게 사실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기노트가 나가게 될 거고, 이게 이제 뭐랄까요? 저의 관리 시스템과 추가로 학교 학생들에게 나가게 될 추가 자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방문고에 대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 궁금한 사항이 혹시 있으실까요? 화학이라든지 혹은 시스템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혹시 방문고랑 아니고 통합고로 돼 있는 반을 들었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거 시간이 안 맞을 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올해 광문고 반을 제가 따로 개설을 했어요. 이제 이 따로 개설한 목적 자체가 사실 이게 학교끼리 모여있는 거랑 다른 학교랑 섞여있을 때 아무래도 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다른 학교가 섞여있으면은 질문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막 대답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 광문고는, 왜냐면 제가 작년에 통합각을 하기도 했었으니까, 광문고는 한번 따로 만들어 볼까? 라는 취지에서 이제 광문고를 따로 개설을 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광문고 반이니까 광문고의 특화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광문고에서 되게 지역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줄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통합반을 수강하게 되면 그 부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 필기노트랑 그리고 자료로 다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들 다 1대1 카톡방이라든지 플린 이용해서 제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통합반을 수강하더라도 너 광문고 내용 못 듣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에 대한 다 나갈 거고 어차피 저희 영상도 다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소개 먼저 해드리자면 저는 YG과학원에서 지구과학 파트 담당하고 있는 박민재입니다. 과거에 신문조각학원에서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파트 담당을 했고요. 현재 YG과학원에서도 지구과학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개 앞서가지고 먼저 제 PN을 잠깐 하자면, 사실 이 동네에서 지구과학의 전용 강사가 없습니다. 거의 제가 유인할 텐데요. 그만큼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고요. 그만큼 아이들을 관리에 진심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 광문고에 맞춰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지구과학에 관련된 설명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재작년 수능과 비교해서 지구과학에 관련된 수능 선택자 비율입니다. 이 수치를 사실 고2 학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고3에 올라갔을 때 실용 경영성을 따져보면은 사회탐구 하나, 과학탐구 하나를 선택하는 이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과탐이 감소하긴 했지만 지구과학의 응시인원이 가장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실 우리가 수능장에서 당연히 수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한 최저를 맞추시는 분들 한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정도 우리 수능장에서 과탐에 관련된 경쟁을 할 때 현역이 아닌 N수생들을 경쟁 상대로 우리 등급을 따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과학을 고2 내시 때부터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고3 때 올라가시는 게 훨씬 더 한 발 앞서 나갔어서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고2 때 지구과학을 선택하신 자녀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알려주시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좀 당황스럽고 조금씩 나오긴 한데, 사실 광문고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선택 인원 자체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급에 관련된 내용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부분만 없는 거니까 살짝 당황을 하긴 했습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고2 때 어느 정도 지구과학 공부를 먼저 하고 이제 고3 때 올라가셔가지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구과학에 관련된 광문고 설명해 드리자면은
먼저 광문고 같은 경우는 100점 75점, 객관식 75점, 서답형 2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소수량이 존재를 하고요. 등급 컷을 여쭤보시면은 등급 같은 경우는 광문고 시험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한 개, 많을 때는 2개에서 3개 정도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3개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이거는 한 개에서 2개 정도가 1등급 컷이다 라고 알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로 봤을 때 중에서 중하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에서 중하. 자, 그래서 근데 대부분 중이라고 저는 시험 난이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에 따라서 시험 유형 및 연계 내용을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문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주변의 학교의 지구과학 경향성을 보자면 고성기출 문제에 대한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광문고가 유일하게 고성기출 문제에 관련된 유형이 조금 낮고요. 수특수완도 마찬가지로 과거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최근 경향성을 따져봤을 때 조금 낮게 출제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및 학교 프린트가 매우 중요한 게 광문고입니다. 실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 수업 자체, 학교 수업 자체를 많이 듣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 학교 프린트 및 교과서, 즉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많이 놓치는 케이스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광문고 시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광문고 당황을 하게 같은데 동안 이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문고에 관련된 수업 내용 이야기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통합반으로 광문고는 진행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문고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통합반으로 진행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내용을 보시자면 총 4주차로 개념 진도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4주차의 개념 진도 나가고요. 5주차가 가장 중요한 파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자체를 말씀드리자면은 5주차에서는 내신 빈출 유형, 즉 광문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변형시켜서 많이 모의고사로 출제를 합니다. 실제로 이 파트 같은 경우가 여태까지 학생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뽑아달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광문고 같은 경우는 학교 교과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 파트에서 문제를 내는 게 광문고 교과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실제 부서들만 가지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어디선가 불러서 주어가지고 그걸 학생들한테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시험장에서 한 번이라도 봤을 법한 자료를 한 번이라도 더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5주차 때 학교별 빈출 유형에 관련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주차랑 7주차 같은 경우는 전체 지금 제가 한테 수강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공통 모의고사를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이때부터는 결과적으로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하는 문제풀이에 대한 정리를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자기의 레벨 정도가 어디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맞춰보기 위해서 전체적인 등수를 매기는 주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법과학 총 8주로 진행되는 게 지구과학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사실 수능 그리고 내신을 둘 다 챙기기 위해서 지구과학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지구과학에 관련된 간단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총 커리큘럼을 가져왔습니다. 지구과학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고체, 2단원 유체, 자 3단원 우주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과학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킬러 문항이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킬러 문항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어려운 게 나올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실제 그래서 1단원에서 2단원까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최근 고3 친구들을 봤을 때 과탐, 사탐을 선택하는 친구 중에서 이 과탐을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 하는 친구들 중에서 앞에 구체적인 파트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 문과로 전향해야겠어요 라고 하고 사탐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최근에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지구과학이 결코 쉽지 않고요. 실제로 통합과학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를 내실 때 어느 정도 솔직히 말하면 좀 대충 내셔서 그냥 개념 암기로만으로 문제 풀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과학 1에서는 어느 정도 개념이 심화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문제풀이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단원이 이제 겨울방학 때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거치고 여름방학으로 넘어갑니다. 딱 보자마자 느끼실 텐데 이 우주 파트가 가장 어려워 보이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3 친구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 우주 파트입니다. 실제로 계산도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지금 고3으로 데리고 있는 친구 중에서 광문고 1등, 지구학 2학년 때 1등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 파트가 이 우주 파트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실제 이 우주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때 한번 훑고 다시 이제 2학기를 맞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학기 기말고사까지 이 유체지구 파트의 절반 정도까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학기부터 유체지구의 나머지 파트, 그 다음에 우주 파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학교별에 맞춰가지고 강의 및 수업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와이드과학학원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서 고위부사업에 관련된 지구과학 인원수가 아마도 제가 제일 많을 텐데요. 그 이유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당연히 체계적인 관리 및 수업은 당연히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조금 접근도가 저한테 좀 쉽다라는 게 전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정말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수업에 관련된 소개하고 관리에 관련된 소개하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수업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가장 지구과학, 즉 과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 따라서 정말 탄탄하게 4주차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교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 이제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벼락치기를 해서 공부하는 경향성이 조금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저는 차례대로 아이들이 놓치지 않게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제 문제 및 스킬들을 많이 풀어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수업의 개념에 대한 빈칸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멍 때리는 시간이 존재했을 때 빈칸이 거기가 뚫려 있으면은 실제로 나 여기는 집중을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또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개념 교재에는 빈칸들이 뚫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다 채워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예제 문제 및 스킬들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지구과학이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과학의 문제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료 해석이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해석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지구과학 1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조금 풀게 되시면 이 자료 해석만으로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자기만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그거를 결과적으로 알고리즘화 시켰을 때 결과적으로 지구에 관련된 정답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약간 말이 어려운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자료를 봤을 때, 이 자료를 보고 나는 이 개념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 개념에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되겠구나가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야지 어느 정도 지구과학의 정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차례대로 예제 문제, 그 다음에 스킬 연습 뿐만 아니라 주간 테스트로 그걸 완성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간 테스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개념 빈칸입니다. 정보고 같은 경우는 사실 교과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빵꾸가 생기면 정말 솔직히 말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개념을 들었을 때, 수업을 들었을 때 그 개념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성이기 때문에 주간 테스트에서 개념 문제가 앞바닥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객관식과 주관식이 존재하는데, 객관식은 기억 리엔디 귿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선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 없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객관식 대비, 마찬가지로 소설형을 대비할 수 있게 서술하시오, 이걸 구하시오,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들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로 들어갔을 때 학교 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문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과서 관련된 유형 자체가 이 테스트에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피드백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스트로는 직보 자료인데요. 이 직보 자료를 사실 광문고 대상으로는 전 정말 케어풀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과서 자체를 거의 통으로 외워야 되는 게 광문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직보 자료에서 학생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빈칸을 정말 중점적으로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탑재해서 직보 그 전주차에 나눠줘서 직보의 오답 및 여러 가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 중간고사 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게 관리 시스템인데요. 관리 시스템은 총 3가지로 구성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가지로
세 가지로 구성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YG에서 시그니처로 되고 가는 자료인데요. 사실 이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자체적으로 손필기를 해서 나가는 개념 암기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1주차 내용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보내고, 그 다음에 2주차에 대한 내용, 손필기를 보내고 이랬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4주차에서 5주차쯤에 개념이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이 부분이 중요해, 이 부분 필기 놓쳤지라고 하는 부분을 손필기로 확인할 수 있게끔 파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클리닉 엔진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숙제장 같은 경우는 시중교재 3권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제장은 시중교재 3권 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교재 3권이 나가고 그 이후에 4주차 때 개념에 맞춰가지고 숙제장이 나가고요. 그 이후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클리닉 엔진 시중교재 4권 정도 묶어서 나갑니다. 특히 과목고 같은 경우는 조금 시중교재 유형이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왜냐면은 기출문제 같은 그 다음에 수특과 관련된 문제 자체가 많이 출제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시중교재를 오답 관리만 잘 하신다면은 만점을 쉽게 맞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부스트 클래스입니다. 부스트 클래스 앞에서 많이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강사 한 명이 혹은 조교 한 명이 학생 3명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밀착 클리닉 결과적으로 진행해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부스트 클래스로는 주관지 및 숙제 질문 질문하고 집에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수업 끝나고 테스트 결과 및 그 다음에 등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간지의 성취도 및 숙제 성취도도 어머니들 핸드폰으로 제가 문자로 개인적으로 보내드린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복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수업 시간에 끝나고 그 다음에 복습 영상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벽 클리닉까지 시험 직전에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구과학이 새벽 클리닉이 중요한 이유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공부를 집중으로 미루다가 시험 직전에 공부하는 케이스들이 조금 많아서 10시 이후에 진행하는 새벽 클리닉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좀 높이는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사실 열정적으로 관리하고요. 아이들에 관련된 개인적인 상담 및 여러 가지로 열심히 아이들을 보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목표까지, 좋은 결과까지 도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YG에서 물리학을 담당하고 있는 한석규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의 순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먼저 해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 드릴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수업 특징, 아이들 수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 공부할 때 어떤 거 중점으로 좀 시키는지, 그 다음에 아이들 제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이번에 오픈하게 된 수업들 강의 계획이랑 그리고 시간표 보여드린 다음에 실제로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저한테 남겨주셨던 수강 후기,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수치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성적 향상 사례까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모토인데요. 쉬운 물리, 효율적인 물리, 센스 있는 물리, 그리고 유쾌한 물리. 그러니까 물리 선생님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재미없고 약간 나이도 좀 지긋하시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좀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알려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쪽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와서 좀 재밌게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 4가지를 모토로 삼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그리고 토목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강동 YG과학 물리 대표 강사로, 그리고 분당에서 제 개인 과학학원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세요. 꼭 자기 것만 잘하면 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수업하냐.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원장님께서 저랑 수업을 한 3년 전부터 계속 하자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반포에 있거나 아니면 뭐 대치 가서 수업하고 있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계속 이제 연이 안 닿다가 자기 이번에 오픈을 무조건 깔아야 된다면서 계속 연락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잘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혹해서 저도 왔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많이 깔지는 못하고요. 토요일 한 타임, 토요일 2타임, 그리고 화요일 한 타임. 사실 이제 화요일도 쉬는 날인데 쉬는 날 반납하고 일단은 수업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반포 네이처 탐구 물리대표 강사를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평일날 하루 출근하고 있는데요. 저기도 이제 세화고 아시죠? 자사고로 이제 굉장히 타이트한 학교인데요. 거기 전문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을 했었고, 그 전에는 분당에서 수업을 했었다. 제일 아래 이제 수능 과탐 만점자라고 이렇게 살짝 자랑을 적어놨는데, 이게 사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 공부 되게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 때 이제 쌓아온 노하우나 학생 입장에서의 공부할 때 어려움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더 잘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결과도 만들어 본 경력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생각보다 이제 경력이나 출강하는 학원이 좀 많은데, 아마 이 학원에서 원장님 포함해서도 제가 학원 일을 제일 오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올해 31살인데요. 23살 때부터 학원 일을 했습니다. 조금 TMI로 얘기를 드리면, 저희 아버지도 물리 학원을 하고 계셔요. 그 옆에다가 차렸어요. 망하게 하려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물리를 하시고, 뒤에 있는 이제 조교 선생님도 제 친동생인데요. 저 친구도 물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다 물리예요. 물리. 엄마는 사회복지학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죽으려고 그러죠. 저희랑 대화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력이 다양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수업하는 특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물리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좀 듣게끔 해야 돼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과하게 아이들한테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단계별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 수준에 맞게끔 집어넣는 단계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을 앉혀놓을 수 있는, 집중시킬 수 있는 선생님이어야 된다. 제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이런 선생님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내용을 좀 넣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개념 공부를 일단 앉아서 시켰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학교에서 쓰는 부교재들 있죠. 그 부교재들에 있는 문제를 3번, 4번, 5번씩 풀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수능 특강 몇 번 문제 같은데? 라는 정도의 인지가 될 정도로 문제를 많이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도 아이들 문제 풀릴 때요. 실제로 똑같은 교재, 이제 같은 교재, 수능 특강이면 수능 특강 아니면 학교 프린트면 프린트를 최소 5번씩은 풀려요. 5번 정도는 해야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는 내용의 일부를 어머님들한테 좀 보여드릴 건데요. 듣고 납득이 가시면 뭐 이제 상담하실 때 제 이름 한 번 더 언급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물리라는 게요. 이제 문제 상황이 대부분 경우 복잡하고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있어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잡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시킬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뒷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전에 어쨌든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업하고 있을 때 지금은 여기 캠코더로 모든 수업들이 다 녹화가 되는데요. 제가 이거 학원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항상 하던 거였어요. 아이들 수업 영상 보고 그때 기억 안 나는 거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유튜브랑 네이버 밴드에다가 강의 영상, 반별로 강의 영상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족한 거 있으면 이거 보고 찾아서 다시 복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도 자체 교재 쓰고 있는데요. 시중에 있는 교재 물론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추구하는 방식의 수업과 약간 다른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제 자체 교재에다가 그 자체 교재의 문제들은 기출 문제들을 난이도별로 좀 구현해놨다. 그래서 총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에서 스텝 3는 킬러문화, 스텝 1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문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게 해놨다. 그래서 개념 수업 때부터 킬러문화를 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를 마지막에 언급해드렸던 거를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제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물리 문제가 이거예요. 이게 모의고사 기출 12번이면요.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 상황을 해설지에는 어떻게 적어놨냐면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보고 아이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문제를 풀 때 이런 방식으로 풀면. 실제로 어떤 친구는 저를 약간 바보로 생각했는지 요 한글까지 그대로 베껴놓고 풀어놨다고 저한테 검사 받다가 걸려서 많이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
아이들이 이런 문제 상황을 봤을 때 내 눈으로 조금 더 시각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 만들게끔 하고 이거랑 관련된 수식풀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게 시키겠다는 거죠. 보면은 실제로 물리 이제 수능을 볼 때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문제 풀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저희는 수능 대비하러 온 게 아니죠. 일단은 내신 대비를 먼저 하는 거라서 내신 대비는 시간이 부족한 싸움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이해하는 훈련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시키시고 만약에 그 중에서 내가 물리에 흥미가 붙어서 수능을 하겠다면 수능은 또 수능에 맞는 풀이법을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내신 대비라서 내신 대비에 관련된 얘기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직접 다 관리해야죠. 아이들 이제 숙제를 내주면요. 거의 열의 9은 몰아서예요. 전날에. 제일 싫어요, 제가 그거. 그러니까 왜 싫어하냐면 몰아서 하면요 제대로 안 풀어오고 풀어온 척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답 뺏겨놓고 옆에 너무 쾌하게 답만 뺏기면 안 되니까 풀이 과정 같은 거 찔끔찔끔 적어놓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해봤어요, 그거. 그러니까 너무 잘 잡죠, 그런 친구들을.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기적으로 숙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요일날 예를 들어서 수업이다. 그러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숙제 검사를 합니다. 정해진 양을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리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저한테 보여달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5문제도 좋고 10문제도 좋으니 내가 숙제를 지금 물리 공부를 안 까먹게끔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출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한테 문자가 갑니다. 어머님들이 조금 귀찮으실 수 있지만 아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 넣어드리고 숙제가 몇 프로가 완성이 됐는지까지 안내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클리닉인데요. 부스트 클래스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체크하고 질문 받아주는 시간을 클리닉 시간에 갖는데요.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질문할 게 없어 라고 하면 그 친구들 위해서 또 시험지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상위권 친구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어려운 시험지를 또 만들어 놨고요. 이 부스트 클래스는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저희 조교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교 선생님이랑 수업 방식이나 아이들 풀이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조교 선생님도 제 수업 다 듣게 해요. 그래서 이질감이나 이런 게 최대한 느껴지지 않도록 선생님이 수업하는 방식을 그대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클리닉 하고 있는 사진, 어머님들께 문자 보내고 있는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대비 계획은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 광문고인데 사실 광문고 인원이 이렇게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나머지 학교에 넣어서 조금 섭섭하실 수 있는데 섭섭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학교들을 여기다가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는 시험 범위가 특이해서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배재고, 한영고 같은 얘네 집중이 수제라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배재고도 자사고다 보니까 다른 학교보다 시험 양을 조금씩 늘려요. 그리고 마지막 학기 때 전체 범위로 시험을 보더라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학부터 운동량, 그 다음에 킬러문학 파트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역학적 에너지 정도까지가 이렇게 중간고사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총 개념 4번, 그리고 문제풀이 3번, 마지막 직전 대비 모의고사 1번,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교재는요, 학교별로 다 달라요. 제가 지금 여기 주변 학교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다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놓고 있어요. 기출문제를 내시는지, 수특에서 내시는지, 수능 완성에서 내시는지 학교 선생님마다 또 다르고요. 학교 학년마다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면 이제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학교 선생님 책상 몰래 가서 뭐 교재를 훔쳐라 이러진 않고 어떤 교재 쓰시는지 좀 판단해보고 그리고 나한테 좀 귀띔을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학교별 문제풀이 교재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제 자체 교재를 아이들한테 풀릴 거고요. 단계별로 아이들 문제 풀 수 있게끔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표는 어떻게 되냐. 이제 고2 친구들 요반으로 들으시면 돼요. 만약에 제 수업을 들어주실 거면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되는 이 수업 시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수업 시간이 저희가 2시간 50분이에요. 근데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을 충분히 안 잡으면 아이들이 하다가 그냥 맛이 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과목인데 수학보다 더 어려운 과목이 물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 시간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다.
학교 수업 시간이랑 똑같아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마지막 50분 수업하고 진행이 될 거고요. 총 170분의 구성이 숙제 질문 30분, 90분, 20분, 30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딱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이 좀 적을 때는 얘가 줄어들고 개념 설명이 좀 늘어나고요. 조금 문제 내용이 어렵다, 문제풀을 적용하는 걸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싶으면 이 문풀 연습 시간을 좀 늘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적어놓은 화요일, 토요일 같은 시간에 클리닉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클리닉을 요 시간대에 모셔서 1시간 정도만 아이들이 저랑 사전에 약속을 하고 신청을 하고 이 시간 동안 질문이랑 테스트를 받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리닉 참여가 안 되거나 제대로 클리닉에 관련돼서 제대로 피드백이 안 된 경우에는 어머님한테 똑같이 안내 문자 나가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조교가 하는 거라서 조교가 귀찮겠죠. 그래도 놓치지 않고 다 그렇게 체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이제 보여드릴 건 뭐냐면요. 수강 후기인데요. 좋은 말 저한테 많이 칭찬해 주셨던 어머님들 계셔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두 번째 수강 후기인데요. 처음에 저한테도 되게 기억에 남는 친구예요. 처음에 물리 수업을 저한테 들으러 왔을 때 1학기 중간고사를 20점을 받았다고 하고 들어왔어요. 저도 진짜 막막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마지막에 내보낼 때 2학기 기말고사를 98점을 맞춰서 전교 1등을 해서 내보냈어요. 이게 제가 잘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보통은 공부하는 방식을 모르고 그 방식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는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인데 물리라고 해서 천부적인 재능이나 센스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신 대비에서는. 그러니까 그 노력의 영역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100점 받은 친구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 본 결과 어머님들한테 넣어드린 거 그리고 뭐 학교 어떻게 붙었다, 뭐 미래통고에서 뭐 이제 수강 후기 나왔던 거, 뭐 전교 1등한 거, 모의고사 만점 받은 거부터 해가지고 뭐 카이스트 붙은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수치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 사기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이것도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작년 제가 학원을 작년에 오픈했거든요. 작년 저희 학원 성적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빨간색 박스 쳐져 있는 거는 전부 다 1등급 학생들이에요. 신생 학원인데도 그래도 꽤 높게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뭐냐, 점수 오른 영역대가 큰 친구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늘 40점 오른 친구도 있고 25점 오른 친구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시간 투자하고 정확하게만 공부하면 낮은 점수에도 높은 점수 가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제가 거짓말하면 경찰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사실 그대로만을 적어놓은 거고 어머님들이 좀 수치적으로도 판단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에 일단은 마무리할 거고요. 다른 선생님들 설명회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어머님들이 잘 선택하시고 충분히 고민해보셔서 아이들이 좀 어머님들 이렇게 고생하는 거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몰라요. 그때 나중에 크고 나면 알아줄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이름은 한서규였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입반 테스트는요, 저희가 뭐 많은 걸 보는 건 아니고요. 아이가 중학교 때 물리 개념, 중급 파트에서도 물리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거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만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과학이랑 중학교 때 배웠던 물리 파트 개념이 잘 잡혀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